의료개혁정치투쟁위원회 활동 그리고 주요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2019년 의정부는 의료계 전 직역이 직면한 아주 응급한 사안에 대응하여 초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쟁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9년 의정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2019년 의정투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의료제도의 어떤 모순점들,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료개혁 운동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료개혁 운동의 과제들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2단계의 두 가지 어떤 과업을 2019년 의정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우리 대정부 투쟁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의정투는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투는 첫째, 우리 의료제도 난제들을 제시하여 의사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는 작업과, 둘째, 이렇게 상승된 투쟁 동력을 바탕으로 현장 투쟁으로, 즉 행동으로 돌입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그래서 과거 의정투보다 더 지나는 과업이 될 것이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2019년 의정투는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많이 갖춘 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행동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투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한 사안만 수가 정상화, 이것 하나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 의료개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쟁의 시간도 길 것이고 투쟁의 강도도 더 커질 것입니다.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를 1차 행동 단계로 설정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돌파구를 열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차 행동 단계로서 1차 행동 단계의 성과를 이어받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의정투 운영과 관련된 대의원의 운영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 권고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닥 효율적이지 못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투쟁체를 조직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의정투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효율적 투쟁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의정투를 확대 개편해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주 초에 정관 개정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중에서 상임이사 수를 증원하고 상근이사 수를 증원해서 7월 중순 전에는 적어도 2기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험, 의무, 홍보, 대외 협력 기능을 중심으로 더욱 기능을 보강하고 각 주무이사별 업무 처리 시스템화를 통해서 회무 성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 증진 및 소신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에 자율권, 자율규제를 통해서 의학 전문 직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전문가단체 중심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 기구, 의사면허 관리 기능, 신설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년부터 이런 스터디 투어를 해왔습니다. 의사면허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연속조사에서 지난 6월 북미 지역의 평생교육 평가에 대한 현황, 또 의사면허 관리기구, 관리 기능,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캐나다, 온타리오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방문했고 캐나다 왕립의학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생교육 의사들의 어떤 연수교육기관, 인증기관 ACCM이라는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의사 AMA 연례총회 애니멀 미팅에도 참석을 해서 여러 외국 의사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지난주부터 막말, 협박 이런 것을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1인 시위, 검찰 고발,
그리고 5개 주요 정당의 국회윤리위원회 최소 청원, 약 24,000명의 의사회원들의 서명지가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일간신문 광고로 안민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산 안민석 의원 사무실로 가서 거기에서 규탄 집회, 의원직 사퇴 촉구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안민석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의료계의 어떤 대정부 투쟁의 역사를 봤을 때 회장하고 투쟁을 전담하는 투쟁위원장이 분리가 되었을 때 두 분의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결국 투쟁의 실패로 귀착되는 그런 어떤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투쟁위원장하고 회장이 결국은 같이 역할을 맡아서 투쟁을 기본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최종적인 협상을 통해서 모종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제가 의정투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료계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대정부 투쟁의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운동,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핵심 투쟁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국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든지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해서 성과를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회원 운영위의 공고를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동안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의정투의 행동을 아주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 확대 개편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정투를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환자들의 객관적 수요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의료전달 체계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어느 의료기관이든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의료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의료전달 체계는 환자들의 객관적인 의료 수요에 따라서 환자들이 적절한 기능별 의료기관에 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의료전달 체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 나라에서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에 속합니다. 무조건 2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되고 물론 응급 환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 중증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차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서 이 환자는 의사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상급병원으로서 전원이 필요하다. 이게 말 그대로 진료 의뢰에서 환자를 전원하는 그 문서가 굉장히 어떤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진료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은 1차 의료기관이라는 어떤 게이트키퍼를 두고 여기에서 의뢰를 할 때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